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라이게이즈 인디펜던트 클로닝, 즉 LIC로 시작해서 오버랩 클로너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TA 클로닝이랑 제한 요소를 이용한 벡터 제작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앞에 TA 클로닝과 라이게이션이 너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통적인 제한 요소와 라이게이즈를 이용한 벡터 제작이 왼쪽, 오버랩 클로너를 이용하여 벡터를 제작하는 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인데 벡터를 하나 제작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한 11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오버랩 클로너를 이용하면 이 절반 4일이면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슬기로워질지. 그래서 라이게이즈 인디펜던트 클로닝의 원리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상동성이 있는 염기 서열끼리 서로 붙여준다. 딱 이게 원리예요. 실은 이런 컨셉의 제품이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클론텍에서 인퓨전 클로닝이나 NEB사의 하이파이 DNA 어셈블리, 셀모사에서 나오는 게이트웨이 클로닝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100 리액션의 이게 가격인데 얘는 50 리액션이고 너무 비싸요. 벡터 하나를 만들려고 할 뿐인데.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에 실험실에서 세팅을 하고 싶었을 때 너무 가격적인 측면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그냥 사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찾은 대안이 엘피스사에서 나오는 오버랩 클로너입니다. 100 리액션에 6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착한 가격이죠. 그래서 오버랩 클로너를 이용하여 벡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한 요소를 같이 쓰는 거랑 그냥 오직 PCR 프로덕트를만 이용한 거랑. 보면은 제한 요소 처리하고 PCR 한 거는 디페너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게렉스 하고 오버랩 클로너 반응하고 그냥 TF 하고. 참 쉽죠? 그러면은 이거를 스냅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냅진의 액션 창에 들어가셔서 제한 요소를 처리하는 옵시 같은 경우에는 인퓨전 클로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PCR을 이용한 오버랩 클로너 같은 경우에는 깁슨 어셈블리랑 NEB 하이파이 DNA 어셈블리를 이용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한 게 잘 디자인된 게 맞는지 스냅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버랩 클로너를 이용해서 벡터를 제작하는 것을 스냅진으로 한번 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 엔자임이랑 PCR 이용하는 거를 각각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자임을 이용한 거를 해보면은 텟 온오프 할 때 사용하는 텟온 벡터인데요. 여기에 지금 발현할 수 있는데 EZFP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M체리 유전자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제한요소를 사용할 때는 이 벡터의 KPN1과 SP1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M체리 유전자에는 이렇게 오버행 되도록 지금 프라이머가 이미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KPN1과 SP1 엔자임을 치게 되면은 벡터에는 어떤 부분이 남게 되냐면 이렇게 벡터는 이렇게 오버행되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잘리니까 GTAC까지를 가지고 이쪽 말단은 CTAG, TAG에 이렇게 가지겠죠. 그럴 때 프라임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오버랩 클로너 할 때 5'은 여기서부터 15에서 20 베이스 페어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M체리 유전자에 요만큼의 프라이머를 17 베이스 페어를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짜면은 포워드 프라이머 완성이 돼요. 지금 제가 미리 짠 것도 저는 18 베이스 페어 짰네요. 이렇게 짜면 되고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부터 15에서 20 베이스 페어를 디자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엔자임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에 리버스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바텀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20 베이스 페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15에서 20 베이스 페어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를 넣을 때 리버스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Add 프라이머에 들어가서 버텀 스트랜드 프라이머를 설정하고 이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은 리버스 프라이머가 방향성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를 양쪽에 18 베이스 페어가 오버행 되도록 서로 호몰로거스 하도록 지금 디자인을 했고요. 제한 요소를 처리하는 거는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액션에 들어가서 여기에 인퓨전 클로닝을 한 다음에 인설트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보통 제한 요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래그먼트를 넣는 걸 하면 되고요. 여기에 KPN1, SP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로 우리가 디자인한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보여줄 수 있죠. 그럼 지금 이게 양쪽에 18 베이스 페어가 호몰로거스 됐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한 요소를 이용한 오버랩 클로너가 되겠고요. 이제 똑같은 거를 PCR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더 심플해요. 제가 미리 이렇게 프라이머를 디자인 해놨는데 저는 요 EGFP ORF를 덜어내가지고 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증폭할 수 있도록 PCR 프라이머를 짭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PCR 하게 되면은 이 EGF 부분이 완전히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고 M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15에서 20 베이스 페어 정도까지 호몰로거스하게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18 베이스 페어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라임을 넣고 탑 스트랜드를 넣고 여기에 18 베이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요 프라임을 만들어주고 리버스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18 베이스 페어를 복사한 다음에 더 심플한 방법은 사실 여기서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리버스 컴플리먼트를 하게 되면은 이 시퀀스를 여기 넣어주면 돼요. M체리의 뒤쪽으로 버텀 스트랜드를 넣겠다 하고 여기에 넣어주면은 이 프라임과 똑같은 프라임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PCI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깁슨 어셈블리나 NEB 하이파이 DNA 어셈블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NEB 하이파이 DNA 어셈블리 많이 사용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할게요. 요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증폭한 PCR 프로덕트 하나랑 그 다음에 M체리를 증폭한 프로덕트 하나 이렇게 각 두 개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assemble two fragments를 하면 되고요. 첫 번째 프래그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두 번째 프래그먼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18 베이스 페어가 호몰로거스 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만들어지는 벡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호몰로거스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디자인이 잘 됐나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오버랩 클로너를 이용해서 벡터를 제작하는 걸 스냅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빠이빠이.